오늘 면접문을 첫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로시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로시님이 저희 그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이 오로시님이 이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보면은, 보시면 1차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이런 질문 받으셨대요. 우리은행에서 받으셨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은행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팀장인 상황에서 팀원들이 모두 B를 주장하고 나는 홀로 A를 주장한다. 내가 팀장이야.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팀원들이 팀장님 그게 아니라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팀원들이 다 그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내 의견을 밀고 나가겠는가 아니면 팀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는가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들은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안 그런데 취준생들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취준생들은 이 대입 시험이랑 학교 시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면접 질문도 답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왠지 내가 내 의견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나쁘다고 볼 것 같고, 왠지 이게 팀원들 의견을 따른다고 하는 게 왠지 좀 공평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아니면 또 이게 팀원들 의견을 따르지 않고 난 팀장이니까 내가 좀 밀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 요즘에 이런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팀장인데 너 어떡할 거니? 이렇게 묻는 문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게 유사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MZ 세대,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적이야. 요즘 애들은 뭐 상사가 뭘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그래. 막 항상 삼요 있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런 얘기만 해. 뭐 이런 거 편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싶잖아. 그쵸?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뭘 투영할 수 있냐면은 본인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유형을 투영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사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일하고 싶은 리더가 어떤 리더예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수평적이고 막 리더가 자기 의견보다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팀원들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면 같이 일하고 싶은 리더가 누구예요? 막, 팀원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 주장만 하고 과하게 자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이러면 그런 팀장을 싫어하는 친구인 거야.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럼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입사하면 팀장의 의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가치는 아니에요. 아셨죠?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본인이 리더십과 팔로우십 중에 강한 면이 어떤 면이냐. 팔로우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거야.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밀고 나가겠습니까? 하면 이 친구는 약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리더십을 좀 좋아하고 그런 리더들과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 거고, 팀원들 의견을 따르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가 일할 때도 자기가 팀원일 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 투영하는 거예요. 감 오세요? 면접은 뭐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고요. 정답은 존재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한 MZ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되게 꼰대나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적절히 톤 앤 매너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B를 따르겠다. 모두가 B를 주장한다면 내 생각이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서 저는 뭐 B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근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거를 또 이제 과거에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원래 팀플에서도 저 리더를 맡으면요, 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고 의사결정하는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면접관이라면 이게 나쁜 대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대답은 아닌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성찰을 하고 내가 독불장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원래 팀플에서 리더를 맡으면 항상 이렇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리더십은 남들 얘기 그냥 따라가는 편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 뒤에 이 주장을 할 거면 제가 어떤 팀플을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팀 리더를 맡았었는데 팀원들이 다 아니라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진짜 맞나 하고 제가 곰곰이 보는데 팀원들 얘기가 맞았고 팀원들 얘기를 따라갔을 때 오히려 결과물이 좋았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반대하는 거는 제가 틀릴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좋았겠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럼 방금 하는 건 좀 극단적이다. 본인들이 문제를 내놓고 이런 것 같아요. 너의 의견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팀원의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하는가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과하면 어떤 느낌을 준다? 예? 어떤 느낌을 준다? 줏대가 없고 곤조가 없고 리더십이 없고 드라이브를 못 걸고 물에 못 탄 듯 술에 술 탄 듯 팀원들한테 맨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리더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그럼 어떤 경우에 네 의견을 주장하는데 팀원 얘기만 듣지 않고 그랬더니 몇 퍼센트 동의하면 할래? 했더니 55%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예불할 수밖에 없지. 그랬더니 여기서 과반수면은 다 과반수가 나를 믿어주면 내 의견 주장할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끝났어요. 면접이 끝났어. 그러고선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오롯이님이. 그랬더니 이게 지금 되게 걸렸나 봐요. 근데 이게 아주 나쁜 대답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 이상은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 대답이 괜찮았는지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도는 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본인의 리더십을 투영하고 어느 정도 줏대 어떤 이제 팀원이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 리더가 됐을 때는 어떤 성향인지 이거 체크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족한 점에 꼬리 질문에서 55%면 의견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거겠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바스보스 얘기했죠? 바스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단계가 그 경험에 대해서 단계가 디테일하게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근거는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수치가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대응을 할 때는 저라면 요 문항에 이거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제 팀장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리더십도 정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리더십 이론을 인사랑 제가 교육공학 석사인데 거기서도 리더십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은 정말 수만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쵸? 요즘에 보면은 그 누구야? 누구 리더십이 요즘 잠깐 떴습니다. 맞아. 그 뭐야? 최연석 셰프, 흑백 요리사의 최연석 셰프 리더십이 인터넷에 떴어요. 트러스트 미. 기억나세요?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저라면 이런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려서 논리 전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팀장의 상황에서 팀원들이 모두 B를 주장하고 나는 홀로 A를 주장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팀장이란 하고서 재정의를 내리고 논리 전개를 하시면 되게 똘똘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이런 개념, 리더십 개념이라면. 그래서 저는 팀장이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팀장이란 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이제 문제 상황에서의 그 주장이 회사 방침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팀원들을 설득하고 팀을 하나로 만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저 혼자 주장을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그 근거를 들고 왜 그런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요. 아니라면 또 다르게 재정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팀장이란 팀원들의 의견들을 하나로 종합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번트 리더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혼자 주장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팀원들의 의견을 제 팀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고 이걸 오히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퍼실리테이팅을 해서 막 윤활유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계속 끌고 뒤에서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상황을 아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내가 논리적으로 끌고 갈수록 컨디션이라고 하죠. 조건을 가정하고 또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해. 그냥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이 다 B를 주장하고 난 홀로 A를 주장해. 너 어떡할래? 하면은 조건을 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조건 달았죠. 제가 팀장일 때 이게 회사 측의 방침에 대한 팀원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디션 앞에 이런 상황을 주는 거죠. 혹은 제가 팀장에서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그 뭐 저기 젊은 세대에 대한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의사결정이라면 저는 팀원들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제너레이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은 당연히 저 혼자만의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조건. 그래서 재정의와 조건을 머릿속에 근데 이게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꼬리지문 들어왔을 때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제시하면 좋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는 원래 그래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마케팅 원룡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리더를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따라갔더니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경험의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로시님,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오로시님의 답변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못하진 않았어. 이 정도 얘기한 것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얘기한 대로 되게 똘똘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똘똘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톤앤 매너가 면접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사실 면접이기 때문에 눈빛도 보고 그러니까 입모양도 보고 표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되게 건방지게 이게 팀원들 의견보다는 되게 제 의견 좀 밀고 나가겠습니다.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해. 굉장히 독불장군 같이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팀원들의 의견도 맞겠지만 전 팀장은 좀 제 의견을 설득을 하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래서 설득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해서 저희 그 모두의 주장했던 걸 저쪽으로 좀 많이 돌려보는 시도를 하고 제 의견을 좀 밀어붙여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면접은요, 이 톤앤 매너와 말투와 표정과 눈빛과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런 걸 잘해야 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아니라. 그래서 면접이 그래서 명과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면접에서 저한테 이제 면접을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이 막 스크립트를 짜서 와요. 복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요. 일단 모의 면접처럼 봅시다라고요. 왜냐면 톤앤 매너 표정 다 봐야 되거든. 그냥 이거 스크립트만 보면 이게 무슨 이걸로 어떻게 면접 결과를 제가 예측을 하겠어요. 보면 컨텐츠는 다 나쁘지 않지 뭐 요즘 애들 면접 스터디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 많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톤앤 매너도 엄청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주셨어요. 페레맨 혹시 사투리도 페널티가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임원 중에도 사투리 엄청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의사소통은 돼야 되겠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제주도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그런 정도만 모를까?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의 사투리가 섞인 그런 말투 있죠? 오히려 매력적이고 또 고향 사람이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보다는 톤앤 매너, 예의 바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적인 어떤 똘똘한 느낌, 조직 핏, 직무 핏. 아셨죠? 그리고 말투와 눈빛과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 친구가 조직에 어울리는지 예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관상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톤앤 매너를 보는 거예요. 이미지랑. 그래서 비언어적인 그런 컨텐츠 말고 비언어적인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도 면접 강의할 때 그거 굉장히 강조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뭐 로봇처럼 무슨 뭐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한다고 합격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나 학회한 친구들이 있으면 새내기 뽑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친구 말 잘한다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쭈뼛쭈뼛한데 되게 진심이 느껴지고 호감이 막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뽑혀요. 면접도 똑같아. 발근호님이 그쵸 함께 일하고 싶은 친구를 뽑는 거예요. 옆에 계속 둘 거잖아. 8시간 이상씩. 예, 이상입니다.